의학 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벽을 조금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제약 바이오 벤처들에게 임상시험의 데이터들을 가치 있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인 메디아이 플러스의 정지입니다. 신약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5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한 1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바뀌어서 신약이 후보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되게 줄어들었는데 그 뒤에 단계들은 아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임상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12년? 그리고 한 3,750억 정도 들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마저도 임상시험에 실패할 때마다 그 돈이 반복적으로 들고 있고 기간들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죠. 제약회사 다니면서 왜 그런 병목 현상이 생겼을까, 어디를 좀 줄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메디시라는 서비스를 계획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달에 키가 10cm가 컸어요. 모든 에너지가 성장에만 가다 보니까 길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희귀 케이스가 된 거예요. 저희 집이 정말 휘청일 정도로 모든 갖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폐수로 기억을 하는데 뼈에 흑백이 반대로 나오면서 이건 굉장히 희귀한 희귀백혈병이다 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신장도 하고 뼈도 했죠.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오진이었고, 그러면서 의료계 쪽은 이런 정보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쪽으로 정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MSL이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대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회사를 들어갔죠. MSL은 메디컬 사이언스 리아종이라는 약자인데 연구자 주도 임상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은 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영업과 의학 그 사이의 중간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 매일 논문을 봐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진짜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창업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 다닐 때도 다른 나라 임상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조금 못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쪽에 좀 시장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 기존의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통계 자료, 그리고 최근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메디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2016년 10월 정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사업자를 낸 건 2018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물어보면 다들 그거 왜 해? 임상시험 자동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임상시험 그냥 뭐 회사들이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도 많았고, 개발자분들이 가치 없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아이디어를 계속 갖고 있다가 작년에 R&D에 선정이 돼서 조금 더 다급하게 개발자님을 찾았고 프리토타입을 만들고 지금 이제 클로징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는 내부 인프라가 없는 제약 바이오 벤처들한테 사이언티픽 파트너로서 뭔가 하고 싶어요. 사실 데이터가 데이터로만 있을 땐 가치가 없거든요. 그걸 가공을 해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임상시험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무엇의 형태든, 임상시험 설계의 형태든, 연구자분들을 추천하는 형태든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회사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업화를 될 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지금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단순 광고뿐만 아니라 뭐 강연 혹은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의학 정보가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벽을 조금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제 하늘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알아두면 좋을 팁들,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도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초단기 목표는 포스트 시드 투자 받는 거, 건강특례 연구소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개발자분들과 연구진을 뽑는 거, 이게 초단기 목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2022년에 이제 북미 진출, 그리고 2024년부터는 미국이나 영어권에 있는 유럽권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임상을 찾을 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찾을 때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환자분들한테는 좀 치료의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이고 싶고요. 연구자분들한테는 연구의 기회를, 제약 바이오 벤처들한테는 낭비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시간을 절감하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서울이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예요. 되게 많은 외국의 회사들이 환자 등록을 서울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회사가 좀 문지기가 되고 싶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목표인 것 같아요.